이건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은 오염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던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계약 만기 날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문자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짐이 있어서 곤란하다. 바쁘다는 말로 계속 집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만들고 떠났습니다. 건물주 위에 조물주잖아. 하지만 건물주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라는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일 실제로 당했을 때 건물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인중개사이자 건물주로서 정말 마음을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집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처리 안 해보신 분이시죠? 청소비용, 원상복구비용, 공실로 인해 손해, 그리고 보증금 마련에 들어가는 기회비용까지 임대인이 겪는 이 모든 비용 보증금으로 전부 해결되던가요? 임차인은 뒷세입자 못 구하는 건 임대인 사정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 그리고 경매 신청해버리죠. 어느 순간 저는 도배만 더럽히고 나간 세입자한테 감사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청소비용 보증금에서 빼고 주세요라고 하는 임차인은 정말 착한 임차인이죠.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청소와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갈 때 임차인 분들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 까줘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건물주님, 월세 미납 등으로 보증금 까줘도 됩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호텔에 가서 냉장고 안에 음료수를 먹거나 룸서비스 이용한 거 계산 안 하고 체크아웃 할까봐 걸어두는 디파짓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건물주가 보증금을 통해 얻는 금융이득도 임대 수익의 일부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이고 은행 정기예금이 약 3%라면 연 300만 원 수익을 건물주가 얻습니다. 이 수익도 건물주 임대 수익률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까먹는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겁니다. 마치 은행에 담보를 맡겼으니 은행에 이자를 안 내도 된다라는 주장과 다름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집안 상태를 꼼꼼히 동영상과 사진을 찍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교환합니다. 무조건요. 저 꼼꼼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장, 옷장 내부, 냉장고 안, 몰딩, 베란다, 타일 등 100장은 내가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뭔가 껄끄러우시면 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료 지급 전에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입주하기 전에 직접 내부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 즉 여러분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임차인 스스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니 나중에 조작이니 날짜가 안 맞느니 등등 서로의 분쟁의 여지가 없죠. 물론 임대인도 미리 찍어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중개사 보고 찍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보내달라고 하고 사진이 꼼꼼하지 않으면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에 대한 분쟁 대부분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메모하셨나요? 그 다음 임차인이 하지 않은 원상복구나 청소를 임대인이 해야 할 경우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시죠? 생계형 임대인분들 중 돈을 아끼겠다고 스스로 청소나 셀프 원상복구를 하고 난 후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룸 청소 시세가 20만 원인데 내가, 즉 임대인이 청소를 직접 해서 10만 원 청구를 한다고 해도 고마워할 임차인 잘 없습니다. 10만 원을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그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고마워할 임차인이라면 집을 그렇게 해놓고 나갔을까요?
또 만약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가전제품, 특히 에어컨 전문 청소까지 하셔야 합니다. 봄철에 세입자가 나가서 몰랐는데 여름 돼서 에어컨 틀었더니 낭패를 보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정말 미안한 상황 생긴 적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에어컨 청소 비용까지 청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추가로 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숨고나 미소 같은 청소 플랫폼에서 얻은 견적 비교 자료까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업체랑 짜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덤탱이 씌운다는 소리 들을까봐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손해가 이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안 해봤으니까요. 세입자들이 방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뒷세입자들이 방을 보러 와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시세보다 월세를 싸게 내놔도 뒷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 리스크 떠안으시잖아요. 자, 두 번째. 기본 상식이 없는 임차인, 애초부터 거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나요? 제 건물과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건물은 임대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뒤에 특약사항이 적힌 별지가 꼭 붙습니다.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임차인을 막아주는 필터, 아니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공용공간 물건 및 쓰레기 적재 금지 등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냄새나는 쓰레기 봉지 자기 집 현관에 두기 싫어서 공용복도 앞에 두어 복도 전체가 쓰레기 냄새로 진동하게 하는 사람 있죠. 아무튼 금지 조항을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중요한 건 자세히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공용생활 시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금지 조항 뒤에 위반 시 위약금 금액을 꼭 적어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임차인은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적발 시 임대인에게 5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만약 도배, 오염 등 손해 발생 시 손해 발생 비용은 별도이다. 별거 아니지만 두 가지 사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흡연, 이거 손해를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펴서 환기통을 통해 내 사는 공간까지 들어오는 연기에 대해 피해 솔직히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적발시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담배로 인해 도배나 가전제품이 오염되면 당연히 별도 비용 청구하셔야죠. 단순히 금지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과 정확한 위약금을 적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약사항에 동의했다라는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진짜 별표 5개입니다. 이렇게 특약을 해놓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두리뭉실하게 적은 것보다 당연히 도움됩니다. 그런데 더더 도움이 되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약금까지 적었을 때 위반할 확률이 현저히 적어지고요. 상식 밖의 임차인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상식적이지 않는 임차인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인 거 아시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A4 용지 2장 정도로 주의 및 안내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내 흡연 시 청소비 30만 원 청구 적혀 있잖아요. 사실 뭐 읽어보긴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 어기지 않을 뻔한 조항이죠. 자, 이런 특약들 때문에 임대가 잘 안 될 거란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생각 차이입니다. 오히려 이런 당연한 에티켓 특약을 보고 좋아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자기는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사는데 이런 것을 원했다면서요. 저는 특약이 오히려 계약을 이끌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 임차인은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았으면 생존이 의심될 정도로 조용히 아주 젠틀하게 사셨습니다. 고마웠어요. 502호 청년 잘 살고 계시죠? 세 번째, 월세 미납에 관해서 대처법입니다. 사실 작은 소란을 피우는 임차인은 오히려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밀리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소전 하해 조서를 받아두는 겁니다. 이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 설명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계약서 특약에 제소 전 화해 조항에 대한 문구를 넣으셔야 하고요. 바쁘시면 변호사님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합니다. 임대료 미납 시 명도 소송하는 것보다 해결을 위한 기간이 최소 6개월은 줄어듭니다. 계약 만기되었다고 임대인이 임차인 물건 빼면 불법인가 하시죠. 주거 침입으로 형사 처벌 되실 수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아직 이 부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약 후 잔금까지 기간이 보통 있죠. 이 기간에 의외로 임차인 분들이 가전 설치해도 되는지, 새로운 가구 배송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다 잔금 안 들어오면요. 남의 물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월세 연체 이자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은 매월 1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연 10%의 이율의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납부 예정일 1일부터 발생한다. 연 10% 많아 보이지만 보조금 제외 월세에만 적용됩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려보세요. 연 10%가 중요한가요? 빌리기도 힘들지 않나요? 정말 매달 늦게 입금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동이체라도 걸어두면 안 될까요? 카드도 하루만 연체돼도 모든 금융기관 알리겠다고 엄포 문자 오는데 이것도 무조건 이자를 청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길 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임차인에게 받을 거 다 받아도 손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합의가 더 빠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법과 사람을 모두 알아야 하는 전략입니다. 건물주가 힘들어질 수 있는 많은 상황을 계약하기 전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관리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다들 잘 받고 계시죠? 빌딩 서비스 마케팅 보면 다들 건물 유지 보수를 강조하죠. 사실 임차인 관리와 계약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의 가치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본업이 너무 바쁘신 분, 한창 중요한 업무 중인데 임차인들에게 전화 받으시면 달려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건물주로서 중개사로서 겪은 상황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겪은 일까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계약에는 건물주분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특약을 넣어드리죠. 사실 특약사항은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잘 적는 것도 중요하죠. 특약을 읽을 때 중개사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이나 제가 도와드리는 계약 시에는 이 부분을 정말 신경 씁니다. 특히 매매 계약만 하고 관리까지 제대로 해주는 중개사 잘 없죠. 계약 이후의 일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리해주는 중개사 없으면 위 특약사항을 건물주분들이 오해 없이 항상 잘 설명해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제소전 화해조서도 변호사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해서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닙니다. 변호사분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드리세요. 제가 의뢰드리는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에 능한 변호사분들은 수임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유는 건물주분은 어쩌다 한번 의뢰하지만 저는 자주 의뢰하니까요. 좋은 세입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계약 후 중개사와 연락이 잘 안 되신다. 한두 번 세입자에게 당해보시고 정신이 번쩍 드셨다. 빌딩 계약 많이 해봤지만 특약이 늘 똑같다. 임차인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고 원상복구 문제로 골치 아프다. 건물 계약과 관리는 서로 유기적인 것이어서 함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건물 관리는 특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중개사를 만나야 진정한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저 아닐까요?